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잘 지내셨어요 하루? 음, 네, 저도 어찌어찌 끝내다 보니까 이제 밤이네요. 네, 오늘은요, 개발이 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죠. 뭐 아파트, 주택 이런 게 이제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동산이었고, 그리고 그 토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동산이었죠. 근데 누구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제일 많이 욕심내는 게 토지가 아닐까요? 네. 토지를 왜 구입하시죠? 네. 어느 교수님께 제가 배운 얘기. 자, 토지를 갖는 이유를 5글자로 줄여보시죠.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그냥 제일 쉬운 거. 건축하려고. 네. 토지를 갖고 있는 거는 그 토지 위에 무언가를 지어서 그 토지의 가치를 몇 배로 올려주기 위해서 보통 토지를 많이 가지죠. 네. 근데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토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은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런 토지들도 시간이 좀 흘러서 개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잘 보는 일반인들이 가서 보는 눈도 잘 없고요. 그리고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흔히 예전에 말하는 그 떴다방이라는 네, 그 기획 부동산에 속아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맹지를 구입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이래서 고생하시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좀 토지라는 게 투자하기 좀 두려운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조금 미래를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때,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고 남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에게는 개발이 되는 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정도의 인사이트를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저도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자 노력 중이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토지들이 이 개발이 안 되는 토지들인지,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누구나 제일 많이 알고 계신,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도시의 무분별 확장을 막고, 그 다음에 환경을 지키고,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방, 흔히 말해서, 네, 보안시설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린벨트는 대부분 다 개발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88 주택 정책이 나오면서 서울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화 시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들썩들썩 하고 있죠. 그린벨트가 늘 그린벨트는 아니에요. 네, 언젠간 그게 개발될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 네, 여기는 네, 정말 마음 비우셔야 될 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모르고 토지 용도를 잘 모르고 국립공원의 한 자락을 가졌거나 아니면 정말 자연보호구역의 땅을 구입하게 된다면 네, 네, 심신은 건강해지겠죠? 조심하십시오. 네. 농지하고 산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농지하고 산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된다기보다는 법령에 얽매이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산지는 산지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와 산지를 구입하실 때는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실제로 농지 같은 경우는 그 농업취득을 위해서 농지증이라는 것도 발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시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경매나 공매를 하실 때 그때는 이게 내가 잔금을 내기 일단 뭐 당연히 이제 낙찰이 됐겠죠. 낙찰이 된 상태에서 내가 농지증 발급이 안 돼서 네, 이걸 못하고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보증금 몰수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예상치 못하게 문화재 보호 구역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화재들이라는 게 이어 또는 예전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역인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죠. 참 안 좋은 케이스가 어느 날 내가 그냥 평지 나대지인 줄 알고 구입을 하고 개발을 하려고 땅을 팠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무언가가 아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무언가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참 꿀보기긴 한데 그래도 조금 지역을 알아보시거나 인정을 가셨을 때 혹시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수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네, 여기는 뭐 상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규제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자연 보호예요. 그래서 이 경관을 해칠 수도 없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뭐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란 뜻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개발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말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요 부분도 좀 미리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천구역이나 홍수위험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그렇죠. 물에 자주 묻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는 다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실 때 꼭 부동산에서 임장이 꼭 필요한 게 지형도만 보시고 토지 대장만 보실 게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서류상만 보실 게 아니라 꼭 가보세요. 임장을 꼭 하셔야 그 지역에서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예전에는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따져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그럼 투자 가치가 충분한 거겠죠. 네. 보지 않고 하시는 투자는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죠. 네. 아까 그린벨트를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특별하게 군사 용도로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건축 승인을 하거나 뭘 할 때는 국방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안 되진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어렵습니다. 네, 때문에 유심히 잘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오염 우려 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토지에 뭐 공장이나 이런 부지에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묻혀 있었거나 아니면 그 근처가 또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오염 가능성 때문에 개발이 제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개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설비를 갖추거나 별도의 공법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똑같은 건물을 할 때 비용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저는 개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만큼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행 안전구역 있죠. 네. 공항 주변에 이제 비행 안전을 위해서 고도 제한하는 구역인데요. 여기는 건물의 높이가 주로 제한이 되죠. 땅 큰데, 뭐 그렇다고 건물을 좀 올리고 거기에 충분히 가치를 주고 임대 수익도 또는 분양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비행 안전구역 때문에 높이가 막혀요. 네, 그러면 땅이 그 가치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시면은 거의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몇 개의 특별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꼭 임장을 다 보시면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시니까 부동산은요, 뭐라고요? 임장입니다. 꼭 현장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끝으로 말씀드리면 경사도가 25도가 넘어가는 곳은 거의 안 되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거기는 개발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25도가 거의 최마지노선 선이고요. 지역마다 조례로 이 경사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은 그 지역의 행정기관의 조례를 꼭 확인을 해 보세요. 몇 도까지 가능한지.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뭐 토지나 아니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눌 거 있으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